여러분 요즘 청와대랑 정부에서 보수 유튜버랑 가짜뉴스에 대해 날카롭게 각을 세우고 있죠. 트럼프도 가짜뉴스로 엄청나게 고생을 많이 했고 유럽에서는 가짜뉴스로 처벌을 하는 국가도 있어요. 가짜뉴스가 솔직히 심각하긴 한 게 이게 뭐 단순한 표현의 자유, 뭐 언론 탄압으로 생각하기에는 거짓말이 돼버리니까 저는 이거 개인적으로 준 범죄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이명박이 서민 경제를 망쳤다. 이거는 그냥 표현의 자유로 인정을 받을 수 있지만 이명박이 독도에 금을 200톤 숨기고 있다. 이거는 명백한 허위 사실이잖아요. 지금 청와대가 가짜 뉴스랑 보수 유튜버에 대해서 굉장히 심기 불편한 거를 노골적으로 드러내주고 있거든요.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여당이 재집권하기까지 자극적인 뉴스로 국민들의 마음을 흔드는 게 중요한 전략 중에 하나였으면 부인하기 힘들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정권을 탈환한 이후에도 자극적인 뉴스로 국민들 마음 흔들고 있죠. 그래서 뭐 가짜뉴스랑 보수 유튜버의 발언에 대한 영향력과 파급력을 자신들도 잘 알고 있고 그거를 견제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솔직히 이런 탄압에 대해서 동의는 못하겠어요. 저는 일단 보수 성향 아닙니다. 선거 때 절대 보수 안 찍어요. 근데 이거는 표현의 자유거든요. 저는 표현의 자유가 정치적 입장보다 우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뭐 지금 사실 청와대가 비난과 비판은 허용을 하지만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강경하게 대응하겠다, 뭐 이런 입장인데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문재인이 금 200톤을 어디다 숨겨놨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는 하지 말자 이 소리죠. 근데 보수파들 입장에서 광우병 때문에 좌파들이 허위사실 유포하는데 그게 뭐 기본적인 정치 전략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 우파들도 만만치 않아요. 좌파 대통령이 나라 팔아먹는다. 저는 이거는 진짜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 뭐 남북 관계 개선하고 있다는 그런 정황에서 그냥 자신의 상상의 나래를 펼쳐서 그런 추측으로 얘기를 하는 거지, 남북 관계 개선이랑 우리나라 팔아먹는 거랑 뭐 직접적인 관계가 있었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북한에게도 우리나라 입법권을 준다든지 국회의원으로 의무적으로 뭐 뽑아줘야 된다든지 이런 말도 안 되는 실제 증거로서 보여줄 만한 나라 팔아먹는다는 증거가 있었습니까, 솔직히? 뭐 그냥 남북관계 개선이랑 나라 팔아먹는 건 굳이 연결만 가능할 뿐이잖아요. 만약에 제가 다이소를 가서 생활코너에 가서 칼을 유심히 쳐다보고 있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저를 보고 뭐 앞으로 범행도구로 쓰려고 칼을 사려고 하고 있다, 뭐 이렇게 연결은 할 수 있겠죠. 근데 그거는 제가 사람을 죽이지 않는 이상 직접적인 증거는 되지 않아요. 그렇게 아무런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내가 뭐 다이소에서 칼을 봤다고 해서 사람을 죽이려는 음모를 갖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건 솔직히 명예훼손 아니면 허위사실 유포의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좌파들은 뭐 광우병이랑 천안함 2단 그 더블 콤보 이후로는 허위사실 유포 같은 거에서 굉장히 사리고 있는 느낌이 들어요. 뭐 세월호 때 그 일본의 어떤 기자가 멋대로 상상한 거 있잖아요. 그것도 민주당 의견이 아니었어요. 공식 의견은 아니었던 거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도 대표였던 시절에 천안함은 북한의 소행이다 이렇게 인정하기도 했고요. 그냥 뭐 음모론에 대해서는 선을 긋고 가는 경향이 있어요. 사실 박근혜 정권에서 정치 주요 트렌드 중 하나가 좌파나 우파나 팩트였어요. 뭐 비주류 우파였던 일베도 항상 팩트 체크 이런 거를 기본 가치로 뒀었고, 좌파들도 뭐 최대한 증거 수집 많이 해서 이 빼도 박도 못하게 하려고 뭐 그런 식으로 항상 정치를 했어요. 아무튼 우리나라는 좌파나 우파나 팩트 체크 이런 확실한 검증 그리고 허위사실 유포 같은 건 최대한 배척하는 식으로 정치 트렌드가 바뀌고 있는데, 그 트렌드에 못 따라가고 있는 곳이 한 군데 있어요. 바로 이전 집권 여당이었던 자유한국당인데, 이쪽은 지금 뭐 2010년 이후로는 거의 사장된 허위사실 유포 트렌드를 아직도 하고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북한군 5.18 개입설이라든지 이런 거는 일부 보수에서도 뭐 절레절레 하면서 손절하는 그런 거 아닌가요? 이런 걸 아직도 한다니까요. 자유한국당님들 지금 허위사실 유포 트렌드 끝났으니까는 이제 빨리 환승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젊은 우파들도 이런 건 쪽팔려서 못합니다. 젊은 보수 우파들이 많이 생겨난 이유 중에 하나가 과거 좌파들의 뭐 근거 없는 선동 이런 거에 대한 반발심에서 생겨난 것도 하나의 이유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말은 지금 새로운 우파들은 뭐 팩트 없고 검증 안 되고 그냥 뭐 카더라 식으로 음모론 식으로 말하는 거에 대해 굉장히 분노가 있다는 그걸 증명을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파 쪽에서도 팩트 없는 거는 거른다 이 말이죠. 그리고 좌파 쪽에서도 어떻게 하냐면 뭐 탄핵 과정에서도 많이 봤었지만 최대한 증거를 수집하고 손발 다 묶고 어쩔 수 없이 죄를 인정하게 만드는, 뭐
요즘 그런 정치 전략을 패턴으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새로운 좌파, 우파의 트렌드가 철저한 검증과 팩트 체크예요. 솔직히 저는 지금 젊은 보수 우파들, 유튜버 많이 포함해서요, 그분들이랑 지금 집권 여당이었던 자유한국당은 성격이나 모든 면에 있어서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마 그분들도 각자 서로가 다르다는 걸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보수 유튜버들 특징이 굉장히 합리적이고 똑똑하고, 자신들도 보수지만 자유한국당에 대해 별로 신뢰를 가지고 있지가 않아요. 좋게 말하면 앞으로 그분들이 보수의 주류가 된다면 보수의 미래가 굉장히 밝다는 거고, 나쁘게 말하면 단합이 안 된다는 거죠. 일부 단합하려고 하는 합리적인 신보수들도 있긴 한데, 솔직히 저는 권장은 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억지로 합친다면 같이 더러워질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아무튼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 청와대가 엄중한 대응을 하는 거, 저는 그거 자체를 반대하진 않아요. 청와대가 옛날에는 일일이 대응을 했는데 지금은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는 이유 중 하나가, 너무 이런 음모론식의 가짜 뉴스가 판치니까 귀찮아서 안 하겠다, 한도 끝도 없으니까 피곤해서 이제 안 하겠다는 건데, 솔직히 그게 굉장히 귀찮은 작업인 것도 인정을 하는데, 저는 만약 제가 청와대에 있었으면 그걸 일일이 다 대응을 할 것 같아요. 모든 허위 사실에 대해서 일일이 다 도전을 받아주면서 사실관계 확인을 해주면 점점 보수가 하는 말이 신빙성이 떨어지게 되겠죠. 양치기 소년이 되는 거예요. 얘들 또 거짓말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좌파들이 과거에 한 번, 두 번 거짓말 친 걸로 얘네는 선동한다, 거짓말 친다, 근거 없이 말만 한다, 이런 이미지가 생긴 거겠어요. 수도 없이 했으니까 그런 이미지가 생겼겠죠. 그러니까 그냥 다 받아주세요. 그 이미지가 생길 때까지. 그렇게 대응 다 해주시면 알아서 나가서 떨어집니다. 보수들이 그냥 아니면 말고 식으로, 카더라 식으로 한마디씩 거짓말 치면 자기 입장에서는 그냥 리스크 없이 하는 것 같지만, 그게 다 눈에 보이지 않는 신용등급 깎아먹는 거거든요. 저는 현 정권 지지하는 입장에서 보수들은 계속 가짜뉴스를 생산을 했으면 좋겠고, 청와대는 대응을 확실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언론 탄압한다 이렇게 긁어부스럼 만들지 말고 도전을 받아주세요. 그리고 지금 보수 유튜버들, 저랑 가치는 다르지만 굉장히 합리적이고 똑똑하고, 말을 들어보면은 그냥 수긍이 가는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그분들이 허위사실 유포 이런 거는 잘 안 하시죠? 제가 찾아볼 때는 안 했던 것 같은데, 그렇게만 안 하는 이상 그냥 계속 열심히 그대로 활동하시면 걱정하실 필요 없고, 혹시 억울하게 정부에 의해서 채널이 닫히면 또 그걸로 열심히 까면 되죠, 정부를. 근데 5.18 북한국 개입했다든지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그런 상식 미달의 채널에 대해서는 응원을 못 해주겠네요. 아무튼 저는 그 합리적 보수파들이 계속 존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진보이고 좌파 쪽 입장에서 보수 유튜버가 있으면 좋은 이유 몇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째로, 다양성은 언제나 좋습니다. 혹시 더불어민주당 그 내부에 있는 분들 중에서 우파는 밥을 먹는 걸 봐도 싫다 이런 분이 계신가요? 저는 솔직히 그런 분들은 정치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이거를 옳다 그르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 안 되죠. 우파 쪽에서도 분명히 좋은 가치가 있고, 그 가치가 있다면 같이 받아들이고 자신의 철학을 수정하고 개선을 해서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는데 썼으면 좋겠어요. 고인물 항상 썩으니까요. 고인물은 게임에서밖에 좋은 단어가 아니에요. 정치는 게임 아닙니다. 둘째로, 혹시나 발생할지도 모르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 사실 여당 입장이 되면 그냥 아무도 방해하는 사람 없이 행정부를, 그리고 우리나라를 이끌어가는 게 그들 입장에선 좋겠죠. 아무도 반대 안 하는 게 좋겠죠. 근데 자신들한테 찬성하는 사람만 있으면 일이 문제가 검증이 없이 그냥 진행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작은 문제가 큰 사고로 되돌아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었죠. 적당히 반대해주는 의견이 있어야지 반영을 해주진 못하더라도 고려해보고 수렴해보고 더 좋은 결과를 만드는데 도움이 되겠죠. 우리나라는 민주주의입니다. 소수 의견을 묵살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셋째로, 보수 유튜버는 아주 좋은 스파링 파트너가 됩니다. 이분들 굉장히 똑똑하고 능력 좋거든요. 솔직히 저는 이분들 중에서 정당에서 왜 안 뛰나 하는 분들도 몇 분 계시는데, 이런 분들이 자한당을 싫어해서 문제지만, 만약 이런 분들이 선거철이 돼서 갑자기 다크호스처럼 등장을 하면 대응할 시간이 부족하겠죠. 그러면은 선거에서 패배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활동을 해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전략 세우는 데도 도움이 되고 미리 대비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연습은 완벽을 만들죠. 미리 연습한다 치고 보수들에게 계속 두들겨 맞으세요. 그렇게 해야 성장을 합니다. 넷째로 똑같은 사람 되지 말자고요. 우리가 이명박근혜 정권 때 인터넷에서 말 한마디 못해가지고 얼마나 답답했습니까? 솔직히 민주당이 똑같이 이렇게 하면 똑같이 깔 거예요. 이명박근혜 정권 때 언론 탄압했던 거 이런 거 하나하나 모여서 그대로 정권 심판으로 돌아왔거든요. 이런 거 그대로 민주당에게 안 돌아오리란 보장 없습니다. 똑같이 하면 또 뺏깁니다. 그냥 받아주세요. 정리합니다. 요즘 가짜뉴스로 굉장히 말이 많죠. 트럼프도 그렇고 유럽에서도 많이 고통을 겪고 있는 문제이긴 합니다. 저는 항상 행정부를 응원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반대는 있어도 방해는 하지 말자 뭐 이런 철학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그냥 제 기분만 생각하면 이건 업무방해 아니냐, 그렇다고 국민에게 업무방해로 고소를 할 수는 없는 거니까 뭐 강경 대응까지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5.18 북한군 개입 이런 건 제발 좀 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것과 반대로 보수 유튜버들, 그러니까 합리적인 말을 하는 그런 보수들은 꼭 필요합니다. 자신들이 독재 정권 때 뭐 야당이라서 말 한마디 못 꺼내던 시절은 생각도 안 하고 이제 와서 뭐 그때 말 한마디 못하게 해줬으니까 너들도 말 한마디 못하게 해주마 이런 식으로 복수하는 거면 굉장히 없어 보입니다. 앞으로 계속 뭐 보복의 정치가 아니라 그냥 이런 세상이 다시는 오지 않을 수 있도록 그냥 민주당 쪽에서 앞서서 좀 희생을 해주세요. 정치를 좀 더 공정하고 포용할 수 있고 합리적으로 만들어야죠. 이건 솔직히 보수는 못합니다. 이건 진보만 할 수 있어요. 보수는 절대 안 할 겁니다. 이거를. 근데 이걸 거꾸로 말하면 진보가 이걸 안 하면 대한민국에 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저는 이번에 정치적 토양을 다 바꿔줄 걸로 믿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보수들이 굉장히 부러운 게, 보수는 보수 정권 때도 하고 싶은 말 막 해도 되고 진보 정권 때도 진보는 그렇게 터치를 안 하니까 하고 싶은 말 막 할 수 있어요. 좌파들은 이명박근혜 정권 때 무서워서 말 한마디 못했는데 굉장히 부럽습니다. 사실 언론 자유만 생각하면 진보가 영구 집권해야죠.